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김호중 씨 재판 관련된 얘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그날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하나 오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다뤄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친문인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얘기가 나왔고 김호중 씨 측이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작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국민 참여 재판, 그야말로 시민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근데 지난 4월에 난 기사를 보면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이걸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7월 10일 재판은 사건 발생 후 6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호중 씨는 가수입니다라고 답했고 국민 참여 재판 여부에 대해선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왜 거부했을까요? 자, 일단 지난 4월 26일 난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무죄율 10년 새 6배, 솜방망이 된 참여재판. 이게 제목입니다. 국민 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초기 도입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한 도입이라는 거죠. 전관 예우가 뭐죠? 전관. 말 그대로 변호사 개업 전에 판사나 검사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또 검찰에 지인들이 많이 있겠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전관 예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상식선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판단을 한다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 참여해서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라는 거죠. 근데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이 높다.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에 5.1%였던 1심 무죄 선고율이 2022년 약 10년 만에 31.5%로 6배 넘게 올랐다는 거죠. 일반 재판 1심의 무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평균 3.1%라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10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일반 재판 받는 것보다 국민 참여 재판 받는 게 무죄 확률이 10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물론 법관이 배심원들의 의견대로 판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려면 판사가 판결문에 별도의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껏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판결했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본 판결은 2022년까지 170건밖에 없습니다. 즉 5.8%밖에 되지 않아요. 즉 배심원들이 무죄 의견을 내면은 재판부도 웬만해서는 무죄를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김호중 씨는 왜 이걸 거부했을까요? 김호중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 서면에도 재판 전날까지 110장 넘게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요. 김호중 씨의 대중적 인지도와 그의 활동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두둔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국민 참여 재판이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심원의 기준이 뭐였죠?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이 된다. 즉 김호중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재척 사유,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심원의 수도 중요한데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대상 사건의 경우는 9명이 들어가고 그 밖의 대상 사건은 통상 7명이라는 거죠. 김호중 씨는 후자에 해당되죠. 즉 김호중 씨가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면
서울 전체 시민 중에 7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명이 김호중 씨의 팬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외 사유, 제척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호중 씨를 두둔하거나 팬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선 기사도 소개해드리면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을 얘기를 했는데 유죄를 받을 확률 역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참여재판은 왜 무죄율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 정서상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김호중 씨의 사건은 어떻죠? 온 국민이 지금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김호중 씨를 유죄로 볼 확률이 꽤 높다는 거죠. 자, 근데 김호중 씨는 당연히 이 사안이 마무리되고 죗값을 치르고 나면은 대중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꿈꾸겠죠. 근데 여기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를 받고 재판부도 유죄를 받다. 이 경우 항소심을 가는 게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심원들이 봤을 때도 재판부가 봤을 때도 유죄에 해당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항소심을 갈 때는 유무죄를 따지기보다는 양형부당, 형량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심원들까지도 유죄로 본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일단 배심원들은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권고 형량을 제시합니다. 이 권고 형량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정도 형량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심원들이 권고하는 형량이 일반적으로 법관들이 내리는 형량보다 꽤 무거운 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가끔 어떤 판결을 놓고 보면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판사 누구냐, 어떻게 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낮은 형량을 줄 수 있냐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각 사안에 대해서 정해진 법률 안에 형량이 있죠. 그 안에서 정상 참작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고 가중 처벌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고 나면은 통상적인 대중의 눈높이보다는 낮은 형량이 책정되는 때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심원단들은 전문적인 법관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올바른지도 법전을 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은 굉장히 더 센 편이에요. 그래서 배심원들의 권고 형량이 법관들의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김호중 씨에 대해서 법관은 이 정도를 판단을 했는데 배심원단들은 훨씬 더 높은 권고 형량을 줬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또 다른 꼬리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가 국민참여재판이 무죄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게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국민참여재판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내가 무죄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는 무죄다를 주장하고 싶을 때 통상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가정폭력을 당하던 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부가 평생을 그 폭력에 시달리다가 한 번은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에 상대가 맞아서 크게 다치거나 혹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래서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법은 주변 내용을 보지 않아요. 사건 자체만 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려서 다쳤다, 죽었다. 이것만 기준으로 보는데 억울하겠죠. 난 평생 당해왔는데 한 번 저항했다가 상대가 크게 다쳤으니까요. 이럴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면은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듯 내가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무죄율이 30%까지 일반 사건보다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죄일 경우, 죄가 확실하다, 이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유죄가 나오고 오히려 배심원들의 권고 형량이 일반적인 법관들의 형량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김호중 씨는 그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다퉈야 될 사안도 있지만은 유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무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것이 결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일반적인 재판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할 확률이 꽤 높다는 겁니다.